네,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가족 여러분. 오늘장 잘 대응하고 계신가요? 주식공장 박혜연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도 이 경기 둔화 우려에 좀 하락 마감을 한 모습이었는데요. 특히나 오늘 또 내마녀의 날이기도 하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이 수급 우려감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수와 수급 상황들 꼼꼼하게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1%대 낙폭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3,125선 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지수가 잠시나마 빨간불을 켜내기도 했습니다만 다시 반락하면서 0.46%대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03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자, 수급적인 측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양시장 모두 개인만이 시장을 좀 받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도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도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4원 정도 상승을 했고요. 현재 1,170원대에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70원까지 치고 올라간 모습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특징주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플랫폼 쪽 이야기 안 할 수 없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시고 또 계속해서 좀 심도 있게 다루는 이슈 중에 하나가 이 빅테크 기업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정치권에서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겠다면서 이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 시장 독점 행위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장에서도 네이버 7% 가까이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10%대 급락을 보여줬는데요. 오늘장에서도 급락 흐름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디지털 금융 서비스 전반의 규제가 확대될까 이런 불안감들이 모여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이슈로 플랫폼 기업이 장기 성장성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 현재 7%대까지도 낙폭을 키워내고 있고요. 12만 8천 원대까지도 좀 내림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2%대 흐름 40만 원이 붕괴가 됐습니다. 39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증권가에서는 지나친 우려는 좀 경계해야 한다. 이런 반응도 있기는 있습니다. 영업활동 제약 가능성은 낮다면서 빅테크 기업, 플랫폼 기업의 성장통이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는 있는데요. 과연 지금의 급락을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금융당국 관계자들하고요. 핀테크 관계자들이 긴급 회담을 갖는다고 합니다. 어떠한 해소 방안들이 또 나와줄지는 추세를 계속해서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2차 전지 쪽 흐름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미국 전기차 비중 확대로요. 꾸준한 수요가 좀 전망이 되면서 연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노신소재, 한솔케미칼, 지금 나노신소재는 신고가 경신을 오늘 하기도 했는데요. 2%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한솔케미칼은 다시 한번 좀 파란불을 켜내네요. 30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개별 이슈를 좀 체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SKC가요. 증권가에서 2030년까지 이 배터리 동박 수급이 타이트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주력 고객사의 사용량은 한 10배 정도 늘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요. 오히려 시장 전망 대비 보수적인 수치다. 이 SKC가 제시한 공격적 증설 계획이 오히려 시장의 전망 대비 보수적인 수치라는 평가가 나와주면서 목표가도 상향이 된 상황입니다. SKC 주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핵심 고객사인 SK이노베이션하고요. 약 10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양극재 판매 계약 소식에 오늘장에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죠. 오늘장에서 에코프로비엠 3%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약간의 상승폭은 둔화가 됐네요. 함께 체크하시고요. 포스코케미칼로 넘어가죠. 포스코케미칼 전망이 핑크빛으로 나왔습니다. 향후 3년간 영업이익 연평균 성장률이 한 2% 정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요. 자본력을 기반으로 양극재 매출이 크게 늘 것이란 그런 분석입니다. 여기에 또 좋은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포스코케미칼이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하는 기업이기도 하죠. 음극재 쪽 이슈인데요. 중국 흑연 가공 회사인 청도중석 지분 13%를 인수하고 또 2022년부터 음극재 생산에 필요한 구형 흑연을 공급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서 흑연 채굴부터 중간재인 구형 흑연 제조까지 음극재 밸류체인을 완성하게 됐다는 소식에 오늘장에서 흐름이 좋게 보여졌는데요. 상승폭은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현재 강보합권의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 개별 이슈도 좀 확인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프렉스입니다. 뉴프렉스도 전망이 좋게 나왔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증권가의 전망이 나왔는데요.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또 구조조정 효과에 따른 체질 개선으로 긍정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내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요. PER이 한 5.5배로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현재 6%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바이오 쪽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이처셀인데요. 바이오 기업이죠. 이 네이처셀의 주가가 3%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관계사인 알바이오가 진행한 이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 스템 투여군에 대한 5년 추적 관찰이 성공적으로 완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거고요. 진원생명과학 쪽에서도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죠. 이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임상 이상 승인 소식이 나와주면서 4%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네요. 37,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들로 종목을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솔루션인데요. 이 태양광 부문인 한화큐셀이 국내 생산 연구시설에 한 2025년까지 1조 5천억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까지 하면요. 한화큐셀의 누적 투자가 한 3조 원을 돌파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번 투자로 국내 공장 고출력 제품 라인으로 전환하는 등 기술력을 좀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화솔루션 강보합권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42,150원이고요. 효성화학 쪽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효성화학은 지금 9거래일째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중에 7%대까지도 올라서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만 현재는 6%네요. 40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어제 공시를 통해서 1,198억 원 규모의 NF3 증설 투자를 결정했다. 이런 소식을 전달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기업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효성화학까지 체크해 보시고요. 콘텐츠 미디어 쪽에서는 대원미디가 또 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원미디어 14%, 거의 15% 가까이 급등력을 보여주고 있죠. 겨울방학 시즌에요. 이 방학 때 이제 나올 예정인 아머드사우루스 통해서요. 직접 재산권 사업을 확대하겠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완소스 멀티유즈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미 10곳 이상의 업체들과 계약을 확정했고요. 더 나아가서 논의 중인 곳까지 포함하면 20곳 이상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오늘장 굉장한 급등력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요. NC소프트는 계속해서 좀 좋지 못합니다. 물론 낙폭을 좀 만회하면서 지금 약보합권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장중에 60만 원 선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고요. 또 52주 신저가를 갈아치우기도 했었습니다. 최근 자사주 매입 계획하고 또 블레이드 앤 소울2의 개선 방안 등을 내놨지만 주가 하락을 좀 막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흐름은 체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울 옥션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최근 미술 시장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 옥션의 주가도 좀 활발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장에서도 6%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19,000원대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상품 판매, 경매 수수료, 중개 매출액 등 전 사업 부문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증권가의 긍정적인 분석이 나와줬습니다. 하반기에도요, 여러 경매가 예정돼 있고요. 분위기도 또 좋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서울 옥션 6%대 흐름 같이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특징주들 좀 확인을 해보셨는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만큼 이 이슈에서 우리는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봐야 할지가 사실은 개인 투자자분들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특징주 공장 그리고 관심주 공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죠. 오늘 1시간 동안도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전략 가져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특징주 공장은요. 주식디자인연구소 박정식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여러 가지 특징주들 흐름을 짚어보고 왔는데요. 시장이 오늘 마녀의 날이기도 합니다만 여러 가지로 수급적인 부분도 받쳐주지 않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힘든 시장이네요. 네, 현재 일단은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는 시장이다 보니까 시장에 크게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한 5조 원 이상 되는 기업들은 최근에 조금 부진한 흐름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덩치가 작은 종목들 위주로 또 수급과 이슈가 몰리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해야 그나마 좀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 경제 채널의 특징주는 어떻게 또 확인이 되고 있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이데일리 TV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노신소재, 에코프로비엠, 카카오, SKC, 진원생명과학, 아모레퍼시픽, 골프존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에코프로비엠, 한솔케미칼, 아모레퍼시픽, 주성엔지니어링, SKC, LNF, 롯데정밀화학까지 선정을 했네요. 자, 매일경제TV로 갑니다. 에이트원, 뷰노, 하나마이크론, 에코프로비엠, 카카오, OCI, HLB, SKC 선정했고요. MTN은 아모레퍼시픽, 카카오, 코오롱글로벌, 에코프로비엠, SKC, 네이버, 카카오가 계속 들어가 있는 상황이네요. 네, 이슈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나 큰 굵직한 이슈들이 있는 종목들로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종목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종목을 살펴봤는데 너무 고평가 종목들만 많이 언급이 됐어요. 시장도 이제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그래서 고르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나마 조금 괜찮다고 보는 종목이 롯데정밀화학입니다. 예. 네.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산 가치 대비 조금 올라선 상황인데 추가적인 상승력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월봉상 흐름을 보면 계속 저평가 구간에서 등락을 좀 거듭했던 종목이에요. 지난 2010년에 8만 원대에 한번 터치를 하고 그다음에 2017년에 또 한 번 터치를 했다가 쭉 눌린 다음에 지금 다시 또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근데 많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롯데그룹주 전반적으로 좀 저평가 상황에 오래 좀 머물러 있었고 이제 자산 가치 대비 조금 이제 올라서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올해 실적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크게 지금 성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 롯데정밀화학이 국내 시장 점유율 암모니아 생산 1위 기업이거든요. 유통 1위 기업.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 수소 운반체로 주목을 받고 있는 암모니아로 인해서 이 수소 관련 기업으로 최근에 좀 엮이고 있습니다. 이 롯데정밀화학이 생산하는 암모니아에서 분자 구조상 질소만 떼어나면 수소를 좀 쉽게 추출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타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엮여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력까지 아주 강하게 연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트상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최근에 좀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강력하게 터진 9월 8일 양봉의 종가 수준만 크게 이탈시키지 않는다면 그대로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여 조정을 받는다 치더라도 7만 5천 원 구간만 이탈시키지 않는다면 계속적인 상승 구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롯데정밀화학을 공략을 하신다면 지금 조금 좀 조정을 받았을 때 한 8만 원대부터 7만 한 5천 원 정도 구간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중장기적 관점으로 조금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 지수도 그렇지만 종목 쪽에서 수급을 체크를 안 해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롯데정밀화학 계속해서 기관의 수급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3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게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함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좀 윗골이 달리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3%대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 외국계 쪽에서도 매수세 붙고 있네요. 81,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갈게요. 네, 디스플레이 패널 그리고 방막형 태양전지, 반도체 CMP 공정에 투입되는 소재 이런 것들 다양하게 만들고 있는 나노 신소재를 볼 건데요. 예. 최근 나노 신소재가 조금 급등력이 나왔습니다. 물론 자산 가치 대비 상당히 많이 고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언급드리는 건 조금 기술적인 영향으로 언급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일단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9월 3일 날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왔는데 애플카 관련 이슈랑 엮여서 좀 강력한 상승력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 탄소 나노 튜브를 상용화하는 이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이런 탄소 나노튜브가 배터리나 이 전기차 업체들이 사용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 관련 기업으로 좀 강력하게 부각을 받고 있고 이미 LG화학도 올해 4월 달부터 이 탄소 나노튜브를 생산을 하면서 전기차 업체나 배터리 업체에 좀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노 신소재도 그런 관련 이슈에 좀 지속적으로 엮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9월 3일 날 강력하게 이슈가
생기면서 수급이 강력하게 나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4만 500원 라인만 크게 이탈시키지 않는다면 이대로 추가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노 신소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4만 1,000원에서 분할로 한 39,300원 정도 라인, 그 정도 라인까지 평단을 만들어 가신다면 크게 강력하게 이탈시키지 않는 이상 추가적인 상승력을 조금 더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한 단계 정도 나타난다면 한 5만 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나노 신소재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던 종목입니다. 장중에 8% 장 초반에 나타내기도 했는데 지금은 2%대까지 상승력은 좀 둔화가 됐네요. 42,400원대 흐름 유지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39,300원대에서 한 41,000원대까지 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또 5만 원으로 잡아주시기도 했네요. 나노 신소재 두 번째 종목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도 중요하네요. 마지막으로는 좀 오늘 많이 좀 힘들어하시는 종목을 하나 골라보았습니다. 예. 그게 바로 아모레 퍼시픽인데요. 작년 8월 이후로 올해 5월 달까지 쭉 상승력이 나타나다가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 포지션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당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력을 보면은 자산 가치 대비 그렇게 많이 고평가 상황은 아닙니다. 이미 고평가 상황은 2015년도에 많이 이제 올라갔던 상황이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산 가치 대비 한 2배 정도, 순자산 가치가 한 4조 6천억 정도인데 시가총액은 한 11조 정도 수준으로 2배 조금 넘게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하락력이 나타나는 이유는 최근 이 중국 시장에서 여러 가지 제재로 인한 부진에 따른 어떤 그런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3분기에 시장 기대치를 밑돌 것이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까지도 계속적으로 지금 하향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또 이커머스 쪽, 지금 온라인 쪽의 판매가 좀 부진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쪽을 좀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렇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쪽을 강화하려다 보니까 오프라인 쪽에 상당히 이제 매출이 추정돼 있다 보니 이 오프라인 가맹점들과도 또 갈등이 일정 부분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좀 상승력이 나타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시가총액이 한 12조 원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수급이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근데 이 종목도 외인의 지속적인 강력한 매도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반등이 하려면 외국인의 순매수력이 꼭 유입이 된다는 점. 근데 이 외국인이 어느 가격 라인에서 유입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조금 더 하락할 것 같습니다. 18만 7천 원 정도까지 추가적인 하락력이 조금 더 이어질 것 같고, 이 가격 라인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 혹여라도 유입이 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하락력은 16만 원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18만 7천 원의 외국인 순매수력이 유입이 되는지 체크를 하시고, 또 만약에 유입이 되지 않는다면 추가 하락 대응을 하셔서 16만 원대에 다시금 또 외국인 수급을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아모레 퍼시픽 오늘 장중에 20만 원 선이 또 붕괴가 됐습니다. 좋지 않은 또 증권가의 리포트가 나와주다 보니까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국내 손익에는 좀 큰 변화가 없지만 결국 중국 쪽의 매출에서 감소가 좀 크게 부각이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이제 해외 매출이 좀 다소 좀 부진을 하고, 전반적으로 이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또 이 경제 침체 우려도 일정 부분 좀 불거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 화장품 쪽에서 또 매출이 좀 부진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일정 부분 좀 잠잠해지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이러한 우려와 또 이 주가의 부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시아 매출 감소에 따른 이제 우려감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기요와 함께 또 손잡고 네. 원하는 제품을 선택하면 집으로 바로 또 배달이 된다는 이런 서비스들도 확장을 해 나가니까요. 시범 서비스를 하고 예. 있으니 매출이 좀 가시화되려면은 한 1년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더 추세를 네. 봐야 한다. 네. 조금은 부정적인 의견도 있으시네요. 일단은 화장품 쪽은 대체적으로 한 5년 넘게 고평가권역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프리미엄 일정 부분 좀 꺾일 때가 좀
되지만 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이 내려왔으니 다시금 실적 개선세만 나타나 준다면 반등의 여력은 추후에 충분하다.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력을 좀 유심히 봐야 할 종목인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상황까지 확인해 봤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색다른 시선으로 오후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시청자분들의 판단은 시청자분들의 몫이란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오후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장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낙폭은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고요. 코스닥도 0.6%대, 그리고 코스피는 1%대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의 흐름 좀 어떻게 확인할까요? 네, 시장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요? 네. 이야기하지 말까요? 해야죠. 하는데 지금 시장 동향이 일단 선물 옵션 만기줄에서 이런지 아니면 어떤 미국 시장의 동향과 같이 연결해 봤을 때 지금 취약한 위험 자산에 대한 취약한 상황이어서 이런지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근데 지금 나오는 동향을 봤을 때는 위험 자산에 대한 부담감도 있지만 선물 옵션 만기주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면서 나왔던 부분들도 더 뚜렷하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들 쪽에서 변화를 보게 되면 특히 이제 현물 매도 규모나 아니면 또 선물로 시장을 누르는 규모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은데 시장이 이번 주 월화수목 계속 하락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단기적으로는 매도 압박이 좀 어떤 클라이맥스 쪽으로 가는 분위기는 나오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최근에 미국 시장을 비롯해서 나오는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포인트가 약간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즉 물가는 계속 상승세 압박이 상당히 큰데 그에 따라서 경기 회복과 관련된, 즉 경기 모멘텀들이 좀 꺾이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시장에서 두려워하는 거는 이 두 가지 조합이 안 좋게 물가만 오르고 경기는 다시 꺾이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충분히 이어가고 있다는 쪽도 일단 부정적인 흐름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답을 내줄 수 있는 변화, 즉 어제도 연준의 베이지북 쪽에서 나왔던 흐름들로 보게 되면 그래도 미약하게나마 경기는 회복되고 있다는 흐름들인데, 이에 따른 단서를 계속 제공을 해주느냐 여부가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오늘은 그냥 이렇게 끝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지금 한 2시 넘어서 외국인들의 선물이 플러스권으로 돌아선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반등의 단초를 마련할 수는 있겠지만, 어제부터 나왔던 게 네이버 카카오의 맞습니다. 추가적인 충격이죠. 이쪽이 시장을 더 압박을 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이런 변화 흐름들 체크를 하시되, 내일부터는 만약에 이 선물 옵션 만기에 대한 영향권이 벗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대형주 중심으로 반등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여전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와 함께 시장이 흔들린다라는 관점들을 좀 더 무게를 두고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판단은 또 내일 정도로 여러 가지 흐름들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핀테크 이야기 잠깐 여쭤보려고 했는데 언급을 또 해주셨네요. 근데 사실 오늘 카카오 박스권 하단은 어제부터 좀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7%대까지도 급락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하루하루가 정말 고심이 되실 것 같아요. 추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더 빠질지 저점을 더 확인하고 들어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네, 참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예.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택은 있어야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오늘 오후에도 또 협의 관련 그러니까요. 정부와 또 협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또 이끌어 가려고 한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정부의 규제, 플랫폼 업체 쪽에서 가장 취약한 거는
커지는 성장은 괜찮은데 거기에 따라서 무분별한 성장이다. 그럼 정부가 압박을 가합니다. 이게 예. 가장 중요한 악재라면 악재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여기서 이를 통해서 어떤 실적에 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어떤 타격을 받겠느냐, 이 부분을 확인했을 때는 매출 구성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을 수가 있다는 쪽도 무게를 삼아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독점과 관련된 쪽에서 압박을 받는 흐름이 나왔을 때 가장 어떤 위축세로 보는 쪽은 외국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와 흐름들 조금 더 체크는 해봐야 되겠는데, 예. 저는 지금 관점에서 두 개를 고르라라고 하게 되면 매수입니다. 매수라고 보시는군요.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네. 뭐 어제만 해도 시가총액이 이제 두 종목 합쳐서 13조 원이나 날아가기도 했는데 오늘 장에서도 엄청나게 이제 외국인들 매도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중국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런 기업 규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외국인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세는 조금 더 지켜보시지만 지금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은 긍정적입니다.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자, 참고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특징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 어떤 특징주 보셨을까요? 네, 오늘 어떤 화학업체 쪽에서 애경유화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최근에 석유화학 관련된 종목들 선별적으로 강합니다. 예. 그렇다는 얘기는 앞서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어떤 원자재 가격의 상승 압박들이 또 커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 같은 경우 애경유화는 범용 플라스틱 첨가제라든가 또 이제 고기능성 플라스틱 원료 이쪽 차량 경량화 때문에 뜨겁죠. 이런 부분들 쪽에 부각을 받다 보니까 스프레드가 확대되면서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주가 수준이 올해 나올 실적 대비해서 PR로 한 5배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또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쫓아가는 것보다 한 14,000원대 초반대 부근에서 한번 눌림목대 대응을 마련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경유화 오늘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상승력을 조금 더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4%까지 급등력 나타내는데요. 14,850원, 좀 눌림목 나왔을 때 14,000원대에서 확인해 보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애경유화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시장과 함께 또 안 좋은 대표적인 섹터가 조선 섹터입니다. 근데 요즘에 오늘 어제도 그랬지만 화장품 쪽의 대표 주자 아모레퍼시픽도 꺾이기 시작하죠. 예. 네, 그런 낙폭이 커지는 업 종목의 특징을 보게 되면 앞서 네이버 카카오는 센티멘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쪽은 펀더멘털 쪽이죠. 네, 그래서 지금 시작에서 3분기 실적 안 좋을 것이다라고 예고하는 종목들 미리 하락하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도 그랬고 오늘 조선사들도 대부분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현대미포조선은 그렇다고 적자는 아닐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나마 좀 나은 조선사가 아닐까 싶은데도 주가는 하락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3분기 영업이익이 한 62% 감소할 것이다라는 쪽에 대해서 후판 가격의 강세 흐름을 그대로 반영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에 계약했던 배 가격은 이를 반영을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취약한 실적 흐름들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쪽에서 보게 되면, 또 하나 현대중공업 IPO가 다음 주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근데 좀 불만입니다. 현대중공업 지주부터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지금 한국조선해양 이런 식으로 나오는 지배 구조가 아직까지는 정리가 좀 덜 됐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약간 중간에 붕 뜬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부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면이 있겠지만은 추가적으로 분위기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기는 좀 힘들 것이다라고 바라보면서 매수 타임을 조금 늦게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흥행은 했지만 따상까지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네, 너무 좀 무겁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청약은 하시되 예. 어떤 그 기대감을 크게 갖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조선업종의 전반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직 좀 부담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 오늘 낙폭 키워가네요. 4% 거의 5% 가까이 눌림목 나오고 있습니다. 72,200원 흐름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장 전략 세워볼게요. 네, 우장은 일단 똑같습니다. 앞서 다 말씀드렸듯이 예. 지금 보니까 외국인들 선물이 다시 줄어들기 시작하네요. 근데 플러스권으로 적어도 한 2,000개 이상 나오기 시작을 해야 주가에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는 쪽에서 보시면서 아마 현물은 큰 변화 없을 겁니다. 현물은 아마 네이버 카카오를 중심으로 매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선물에 대한 변화 흐름들 체크하시면서 지금보다는 반등할 것에 일단 무게를 두는데 예. 바람이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선물 동향을 체크하자라는 말씀이셨고, 자, 마지막으로 대표님 관심주 확인할까요?
네, 오늘 어렵습니다만 종목별로 보게 되면 오늘도 올라가거나 탄력받는 종목들도 꽤 있습니다. 예.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 종목 장세에 대한 여러 가지 분위기는 죽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중에 한 종목 삼화전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요. 예. 이 회사는 지금 전해 콘덴서 관련된 쪽에 주력을 하는 회사인데 이 5G나 친환경 쪽, 전장용 이쪽으로 바뀌는 구조라고 보다 보니까 이에 따른 실적에 대한 변화도 기대가 되는데 특히 눈길이 가는 게 요즘 알루미늄이 뜨겁죠. 이쪽도 알루미늄 관련 쪽입니다. 이 전장용 알루미늄 콘덴서가 이 MLCC 대비해서 어떤 우수한 모습을 나오고 있는데 이쪽에 대한 매출 확대가 좀 더 나올 수 있겠다라고 되면 기대감이 좀 더 커질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2025년까지 연평균 한 15%는 매출이 성장하겠다라고 회사 측에서 밝히는 만큼 올해 매출도 어떤 2,300억대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200억대 작년에 50억대 대비해서 크게 올라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서서히 또 이제 늦게나마 알루미늄 관련된 쪽에 대한 여러 가지 재조명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가격대 부분 뭐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지난 고점대까지 연결되고 있는 한 4만 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3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루미늄 쪽으로도 엮일 수 있다. 삼화전기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 올랐던 뭐 조일 알미늄 그리고 삼화 알미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좀 낙폭을 키우고 있네요. 그동안 네. 많이 올랐다 보니까. 근데 그 외에 오르지 못했던 좀 엮이는 종목들은 오늘 장에서의 좀 급등력도 같이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뭐 PJ메탈도 오늘 급등력 나타내고 삼화전기 쪽은 이제 2%대 강세 흐름 가져가네요. 33,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목표가는 4만 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분할 매수가 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삼화전기 관심주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관심주 공장으로 넘어갑니다. 잠시만요. 네, 1시 3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관심주 공장으로 넘어왔고요. 이 시간은 이데일리맵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각 경제 채널 관심주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TV입니다. SKI 테크놀로지, 휴맥스, 조이시티, 휴캠스, 스튜디오 드래곤, 우리 ENL, 코리아 FT, 넷마블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는 현대제철, 이녹스, 덕산 네오룩스, BNK 금융지주, 솔루스 첨단소재, 줌인터넷, 현대로템, 솔리드까지 올라왔네요. 자, 매일경제TV는요. SL, SKI 테크놀로지, 현대백화점, 솔루엠, 코퍼스코리아, 태양금속, 더구전자 이름 올렸고요. 마지막 MTN으로 가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포스코, 현대제철, 포스코 인터내셔널, 원익 P&E, 서울 옥션, 신세계 인터내셔널 그리고 알루코까지 선정했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올라온 관심주들 체크하고 오셨습니다. 세 가지 종목 분석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종목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5G 관련주인 솔리드인데요. 이제 좀 올라갈까요? 5G 종목이요. 이제는 좀 올라가지 예.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한 2, 3개월 정도 전 정도의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했었는데 여전히 좀 부진했고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5G 관련된 이슈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움직일 때는 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5G 갖고 계신 분들은 엄청 답답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또 이쪽 부분에서 양치기 종목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거든요. 맞아요. 맨날 예. 갈 듯 말 듯 하다가 딱 계속 안 그러니까요. 가니까. 예. 하지만 지금까지 기다리셨다면은 절대 팔지 말고 또 보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리드는 국내 이통 3사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고요. 각국의 5G 투자가 이제 코로나로 미뤄졌다가 그 이후에 확대된다. 이게 이제 전체 5G 주들의 공통적인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G 관련된 투자 계속 늘리고 있고요. 국내 5G 가입자가 1,500만 명 넘었어요. 이제 거의 2천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입자의 한 30% 정도는 5G로 바꿨죠. 그래서 그만큼 5G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4차 산업은 어쨌든 5G 기반에서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AR과 VR 컨텐츠, 가상현실, 그리고 3D 컨텐츠 이런 컨텐츠는 4G로는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도 예전에 한번 드렸어요. 예. 5G처럼 빠른 용량, 그리고 빠른 속도, 그리고 대규모 용량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야 이런 메타버스 컨텐츠도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또 미국향 중계기 수출도 꾸준하게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적자였는데 그 3분기에 흑자 전환 가능할 것 같아요. 원래 주가 모멘텀에 가장 좋은 게 적자에서 흑자로 바뀔 때거든요. 그래서 흑자로 전환할 때부터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4분기엔 대폭 실적 개선 여기까지 연결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차트를 한번 보면 계속해서 하락했죠. 그래서 작년부터 최근까지 하락했다가 더 이상 밀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은 6,500원에서 잡고 저가 매수 수요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상단 박스권인 7,600원 선인데 이제는 상단 박스권 돌파할 때 되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솔리드를 포함해서 5G 장비주들 강력하게 홀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솔리드는 내년 상반기까지 한 9,000원 목표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솔리드 외에도 여러 개 있어요. KMW도 있고 얼마 전에 사실 급등력이 나와줬던 종목들도 꽤 있는데 이 중에서도 솔리드를 보시나요? 아니면 다른 종목이 또 있을까요? 굳이 탑픽을 뽑자면 예. 솔리드는 아니고요. KMW가 조금 더 KMW. 나을 수 있죠. 아무래도 대장격 종목들이 먼저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변주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KMW가 아무래도 5G 장비주 중에서는 시가총액도 가장 크고 예. 실적이 개선될 때 수혜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탑픽으로 뽑습니다만 5G 관련주는 어쨌든 같이 움직이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KMW가 됐던 지금 말씀드리는 뭐 솔리드가 됐던 아니면 뭐 오이솔루션, 알파HIC 굉장히 많은 5G 관련주들이 있는데 같이 올라갈 걸로 보니까 뭐 종목 선택보다는 이 업종에 대한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업종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가져가시길 바란다는 의견이네요. 그동안 힘드셨던 분들도요, 보유하고 계셨다면 조금만 더 인내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솔리드 얘기를 나눠봤네요. 강보합권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반락하면서 지금 현재는 0.9%대 눌림목 나오고 있습니다. 7,25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현대백화점인데요. 이게 유통주도 지금 관심권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단적으로 그 카드 매출, 카드 이용 규모 한번 보면요. 올해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8.4%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에는 코로나가 초기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강력한 거리두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 카드 사용률이 8% 이상 증가했어요. 그만큼 소비 심리는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현격하게 줄어들었죠. 하지만 뭐 여행이라든지 문화, 오락, 레저 이런 부분에 카드 사용률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 카드 사용률을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은 좀 줄었지만 자산소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소비 심리는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백화점 하면 이제 명품 매출을 또 빼놓을 수 없죠. 그래서 상반기에 명품 매출이 45% 전년 동기 대비 말 그대로 급증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집안 활동이 증가하면서 실내 인테리어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죠. 고가 생활 가전 매출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백화점 업체의 실적 개선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코로나가 끝나야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간다 이거였죠. 근데 어차피 코로나가 완전히 박멸되지는 않으니까 코로나가 있어도 백신이랑 치료제를 어느 정도 관리하면서 빗장을 풀겠다. 이게 글로벌적인 기조입니다. 국내도 이런 부분을 채용하고 있죠. 그렇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이런 유통업체의 실적은 그때부터는 완전히 활짝 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현대백화점을 포함한 유통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 필요하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현대백화점 어제까지 이거래일 동안 양매수가 붙은 종목이기도 하고요. 오늘 장에서는 좀 빠지고 있습니다. 0.7%대 하락세로 한 81,600원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유통주 얘기를 하셨는데 유통주도 옥석 가리기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백화점 쪽은 좋지만 대형마트 쪽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시각도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대형마트 쪽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이제 탑픽을 뽑자면 이마트가 현대백화점이나 롯데쇼핑보다는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형마트가 원래 오프라인 매출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최근에 오프라인 매출 보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요. 꾸준히 올라오고 있고요. 추석 효과도 단기적으로나마 기대할 수 있고요. 또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와의 협업 그리고 신세계 그룹 자체가 이제 이베이를 인수하면서 온라인 쇼핑몰 부분에서 어마어마한 성장을 거둘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을 많이 잡아먹는 게 최고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네이버를 따라잡을 수 있을 만큼의 외형 성장을 거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오프라인 매출이 모두 확대되고 있는 이마트도 충분히 전 고점까지 달려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형마트 쪽에 이마트를 좀 집중적으로 보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두 가지 종목 좀 분석을 해봤고요. 자, 마지막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실적주라고 볼 수 있는 서울 옥션입니다. 예. 옥션이기 때문에 이제 경매 관련주라는 건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거론된 적이 있었을까요? 없죠. 네, 예. 코로나 때문에 워낙에 좀 호황을 얻다 보니까 아프리카 TV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알지도 못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요즘에 맞습니다. 주가 많이 올라가니까 또 플랫폼 업체로 관심이 쏠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매 빈도 자체가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3분기 오프라인 경매가 3회, 온라인 경매 9회 진행될 예정입니다. 4분기에도 큰 경매가 한 2건 정도 예정돼 있고요. 상품 매출액이 분기 평균 1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낙찰액과 낙찰률 두 가지 모두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 낙찰액이 늘어나면 그에 배분한 수수료 수익도 당연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미술품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지고 있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렌드를 보면 전통적인 투자 자산, 그러니까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 투자하고 싶은 자금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말고 다른 대체 투자 자산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코인도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요즘에 그 광고도 많이 하는데 음원에 투자하는 그런 상품들도 많이 성장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자금이 몰리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서울 옥션은 이제 미술품 투자가 이제 중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어플리케이션으로도 미술품을 소액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앱들이 많습니다. 네, 분할로 해서도 들어가죠. 예. 그렇죠. 뭐 한 10만 원만 있어도 투자할 수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MZ 세대의 그 재테크에 대한 열망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미술품, 그다음에 뭐 코인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뭐 와인 재테크라든지 이런 대체 투자 상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서울 옥션의 우호적인 요인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술시장 호황에 힘입어서 서울 옥션까지도 이 주가의 활발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5%대 강세고요. 18,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JP모건 쪽에서 외국계 쪽에서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매수세가 함께 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옥션까지 이슈 체크했고요. 마지막으로 팀장님 어떤 종목 확인 또 할까요? 네, 오늘은 관심 종목으로 그 MC넥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참 좋은 종목인데 그동안 너무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 공급 증가할 수 있고요. 지금 IT 대형주가 일단 바닥을 잡았고요. IT 부품주는 갤럭시 폴드 효과로 인해서 수급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들 얻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폴더블 스마트폰 판매가 확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카메라 모듈 공급도 자연스럽게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고화소 카메라, 멀티 카메라 뭐 이런 부분들 도입 확대에 대한 수혜는 기본적으로 카메라 관련주들이 가져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주목받는 모멘텀은 그 자율주행 열화상 카메라 시장에 진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는 야간이라든지 뭐 악천 후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열원을 감지하는 적외선 센서 이것들을 이용해서 차가 자율주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나 모트렉스처럼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와 연관성 있게 MC넥스도 자율주행 관련주를 묶여서 움직일 수 있는 여건들 형성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생체인식이라든지 AR과 VR 사업도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각종 웨어러블 기기에 적용돼서 또 체온을 측정하는 생체 센서 모듈도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카메라 모듈주는 원래는 단순히 이제 IT 부품주, 스마트폰 카메라 여기에만 모멘텀이 한정돼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자동차에까지 카메라를 공급하죠. 자율주행, 그다음에 스마트카 이런 시스템이 성장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플라잉카까지. 그러니까 플라잉카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에 수많은 카메라는 달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으로 자동차 그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군들이 외형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MC넥스는 이제 코스닥 종목이었는데 얼마 전에 코스피로 이전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도 형성돼 있으니까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도 계속해서 좀 붙어주고 있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지금 MC넥스 같은 경우인데 1%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갈 때가 된 것 같다. 시장의 기대치보다 뭐 실적이 좋진 않게 나왔습니다만 성장성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데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진입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실적 얘기해 주셨는데 2분기가 확실히 실망스러웠어요. 근데 3분기에는 완전히 개선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턴어라운드가 거의 확실하게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실적 부담감은 이제 내려놔도 된다라고 판단하고요. 기술적인 흐름을 한번 보시면 이제 5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박스권입니다. 좁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상승도 못하고 있지만 하단에 대한 지지도 튼튼해요. 4만 원대 중반에서는 저가 매수 수요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안정적으로 현재가 부근에서도 매수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스권 상단 돌파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면서 현재가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4만 원 여유 있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C넥스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현재 1.5% 빠지면서 44,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5만 원으로 잡아주셨고요. 매수를 한다면 지금 현재로서도 분할 매수 관점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또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장 9월 들어서 이 조정 국면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 박스 피에 머물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장이 좋지 못합니다. 특히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인 만큼 이 변동성에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코스피 3거래일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낙폭 계속해서 깊어지면서 바닥 열리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열리게 될까요? 현재 1.5% 하락하면서 3,114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낙폭도 지금 계속 깊어지고 있습니다. 0.8%의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1,030선도 무너진 상황입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장 초반 갈피를 잡지 못하던 수급이 지금은 방향성을 뚜렷하게 잡았습니다. 오늘 보시면 제조업과 서비스,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이 개인은 사고, 외국인은 팔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이 3거래일째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개인의 매수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거래일째 매수 우위인데 IT와 제조업 중심으로 지금 물량 사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2,570억 원의 매수 우위고요. 기관 언제까지 계속해서 매도를 할까요? 오늘로서 13거래일째 매도하고 있는데 현재 오늘 매도 물량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 1,579억 원의 매도세고요. 외국인도 함께 손잡았습니다.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철강주 보겠습니다. 업계에서는 철강주에 대해서 상반된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세와 저평가 매력을 앞세워서 상승할 것이라는 긍정론이 하나 있고요. 반면 하반기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신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등 움직임을 보였던 철강주들 오늘 차익 매물 소화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 철강 금속 업종도 1%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금 전반적으로 출회되고 있습니다. 고려제강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함께 나오고 있고요. 현재 7%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26,200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테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긍정적인 분석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향후 3년간 영업이익이 69%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미국과 중국에서 전기차 비중을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이렇게 정부 주도로 꾸준한 수요가 기대된다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보시면 관련주들의 시세 괜찮습니다. 특히 에코프로비엠 장 초반에 20%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40만 원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상승 탄력 많이 둔화가 된 모습이고요.
있는데요. 오늘 SK이노베이션과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호재가 됐습니다. 현재 3%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34만 6,700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테마도 체크해 보시죠. 네, 3분기 실적 그리고 전망에 대한 분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의 희비가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SKC 보겠습니다. 이 동박 수급이 타이트하면서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4.7%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16만 5천 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시장의 낙폭은 더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양시장 모두 합쳐서 1조 원 정도 넘게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의 하방을 좀 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선물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선물 매수력을 좀 더 늘려나갈지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1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도 오후장까지 파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